그럼 이제 헤더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헤더 안에서 다시 가로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원칙에서 살짝 애매한 게 발생하는 게, 이거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사이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 웹사이트의 너비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여기 이 가운데 컨텐츠가 항상 뭐가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정렬. 여기 떴다. 이렇게 validation errors. 지금 아까 validate 툴 돌려서 여기 떴어요. 이렇게 validation errors라고 떠서 이런 거 수정하라고 뜨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이런 validation error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키는 건 힘든데 너무 많지 않게 그냥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검사 중이네. 어쨌든 지금 이런 가운데 정렬 관계가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관계가 있으면 그 가운데 정렬될 컨텐츠를 먼저 이렇게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정렬은 조금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정렬될 그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묶이는 게 보이세요? 지금 가운데 정렬되는 컨텐츠, 여기 이렇게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묶이겠죠? 이 헤더 안에서도 이렇게 이 구역을 따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헤더 안에서 구역은 무조건 div로 잡는 거예요. div로 구역을 잡아주고,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가운데 정렬용 div. 이 div는 그냥 가운데 정렬을 위한 div예요. 혹시나 여러분 다른 강의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센터라는 태그를 쓴다, 그러면 그 강의는 바로 꺼버리세요. 그 강의는 들을 가치가 없는 강의거든요. 센터라는 태그를 쓰는 강의가 있으면 바로 꺼버리세요. 이게 실제로 동작은 하는데 없어진 태그니까. 센터 같은 태그 쓰는 강의는 들을 가치가 없는 강의예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드디어 CSS라는 걸 써봐야 돼요. CSS는 이제 디자인을 위한 거고, 가운데 정렬 같은 거는 솔직히 문서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진짜 말하자면 디자인용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CSS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쉽게 CSS를 쓰는 방법은 여기다가 스타일 애트리뷰츠, 스타일 속성을 쓰는 거죠. 스타일 속성을 써서 마진 0 오토, 이렇게 치면 이 div 태그가 이 부모 헤더 태그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마진 0 오토. 근데 가운데 정렬이 안 되는 이유는 너비가 이 div 태그의 너비가, div 태그는 항상 100%를 차지한다 그랬죠. 100%를 차지하면 가운데 정렬 해봤자 얘는 그냥 여기인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가운데 정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너비를 이렇게 좁혀줘야겠죠. 100%가 아니라 다른 퍼센트로 너비를 좁혀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가운데 정렬할 것들이 생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내부 컨텐츠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div 태그 전체가 이 위에 부모인 헤더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헤더 태그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컨텐츠들이 가운데 정렬된 건 아니죠. 이 안에 컨텐츠가 가운데 정렬된 게 아니라 이 구역 자체가
이 div 자체가 가운데 정렬된 거예요. 얘네들은 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잖아요. 예, 컨텐츠가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구역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다. 예.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예. 네이버는 이 구역의 너비를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좀 가운데 정렬된 것 같이 보이세요? 예. 이거 사이즈를 이렇게 넓히면 네.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줄여도 가운데 정렬. 예. 가운데 정렬이고요. 네이버는 예, 픽셀을 몇으로 했나 보려고 했더니 여기 이거 어떻게 보이지? 네. 여기에 1080 네, 너비를 108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네요. 여기 예, 이렇게 CSS 쓴 것도 이 개발자 도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페이지를 따라 만드는데 이거 CSS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예, 여기서 보시면 다 예,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페이지 예, 개발자 도구로 분석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고 자료들도 다 갖다 주고 하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예, 스승님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 width는 1080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저희 여기에서도 가운데 정렬 예. 컨텐츠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역 자체가 이 바깥 헤더 태그에 대비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좀 CS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CSS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속성명이 있고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마진은 속성명, 0 오토는 값이에요. width는 속성명, 그 다음에 이거 1080px px를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야 값이죠. 속성명과 속성값으로 하죠. 속성값. 지금 저희는 속성이 두 개죠. 속성이 두 개. 이 속성이 여러 개일 때는 구분을 이거 세미콜론 L 오른쪽에 있어요. 키보드 L 오른쪽 엔터 왼쪽으로 2번 이렇게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속성명2 속성값2 이런 식으로 속성들 간의 구분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CSS는 CSS 파일에다가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CSS 파일 안 쓰세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인라인 이 방식은 HTML에다가 CSS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CSS 파일을 따로 안 만들고 HTML 문서 안에다가 이 스타일 속성으로 여기다가 CSS를 적어주고 있는데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방식을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떤 게 있으면 걔는 그 역할만 하는 거를 좋아해요. HTML이 있으면 HTML은 구조랑 컨텐츠만 담당하고 CSS 파일이 있으면 걔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으면 동작을 담당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하죠. HTML인데 디자인까지 담당하려고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저분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일을 만들어서 뭐 네이버.css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만드세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여기 챕터 2에다가 네이버.css 확장자가 CSS인 게 중요하죠. 그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CSS를 적어줄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이 값을 HTML에서는 없애고 여기 CSS에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CSS에 이걸 적었더니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가운데 정렬을 하고 너비는 1080으로 해라 이 뜻이잖아요. 가운데 정렬하고 너비는 1080. 근데 뭘이 빠졌죠. 아까 여기 HTML에서 했을 때는 이 div 태그에다가 바로 스타일을 적어줘서 이 div 태그를 가운데 정렬하고 너비는 1080 픽셀로 해라 이걸 알았는데, CSS 파일로 옮기니까 그 의미가, 그러니까 뭘 그렇게 만들어야 될지를 저희가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적어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선택자 셀렉터가 나와요. 셀렉터. 참고로 CSS에서는 주석을 이렇게 다나? 샵이었나? 근데 잠시만요. 이거 에디터 설정 좀 잠깐 할게요. CSS 주석이 뭐지? HTML에도 주석이 있듯이 CSS에서도 주석이 있죠. 이걸로 HTML에선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난다면 CSS에서는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선택자는 HTML 태그를 선택하는 애예요. 저희는 이렇게 헤더 안에 div, 헤더 안에 들어있는 div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div의 단점 제가 말씀드렸죠. div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걔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id를 달아주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뭐 이름을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헤더 래퍼. 근데 이거 솔직히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발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 이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헤더 센터라고 지을게요. id가 헤더 센터인 div를 찾는 건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div 딱 이렇게 적어주고, id가 샵이에요. CSS에서는 id가 샵이라서 헤더 센터, 헤더 센터 이렇게 해서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그 안에다가 CSS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해서 div인데 id가 제로초다. 그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로초라는 div도 div 태그도 이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 두 번 쓰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콤마로 해서 콤마로 제로초 이렇게 여러 태그에 동시에 적용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거 div는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그냥 div는 귀찮으니까 쓰지마 이렇게도 돼요. 그냥 샵 센터, 샵 헤더 센터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얘는 div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div가 아닌 애들은 꼭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헤더 태그다. 헤더 태그는 헤더 태그 id가 만약에 헤더다. 이 헤더 생략 못해요. div만 생략할 수 있고 헤더는 생략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CSS 문법을 사용해서 여기 id가 헤더 센터인 이 태그에 디자인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CSS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HTML이 CSS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이 HTML이 CSS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HTML에게 CSS의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링크를 걸어서 링크 렐 스타일 시트 이거 href가 위치라 그랬죠. CSS 어디 있죠? 현재 폴더에 naver.css 이렇게 해주면 이제서야 HTML이 CSS 너의 존재를 알아 하면서 이제 HTML이 실행될 때 이 CSS도 같이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들이 슬슬 여러 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왕은 HTML 파일이에요. 그래서 HTML 파일이 이렇게 아이콘도 불러오고 CSS도 불러오고 그래야 돼요. 지금 여기 링크 태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렐이 하나는 숏컷 아이콘이고 하나는 스타일 시트잖아요. 그래서 같은 링크여도 이 렐로 역할이 뭔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숏컷 아이콘, 스타일 시트. 이 favicon.icon은 favicon naver.css는 css 스타일 시트 파일이구나 구별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면 지금 적용됐죠.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에서는 헤더 센터가 있을 거고 헤더 센터에 적용된 CSS 내용은 여기 이 스타일즈 탭에 보여요. 제가 적어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죠. 지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제가 한 번 설명한 거는 웬만하면 다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추가적으로 div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있고 HTML에 컬러, 인터널 루트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이게 뭐냐면 div나 이런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정해준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div는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CSS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우저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크롬 다르고 익스플로러 다르고 파이어폭스 다르고 이럴 수도 있어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 브라우저 간의 다른 거를 잘 처리하는 거를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이 태그, 이 헤더 센터 눌러보면 거기에 적용된 CSS들이 이렇게 쭉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거 HTML 태그잖아요. HTML 태그에 적용된 CSS가 이 div 태그에도 영향을 미쳐요. CSS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div 태그에 적용한 게 아니라 HTML 태그에 적용한 CSS가 왜 div 태그에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게 CSS의 이름이에요. CSS의 특성이에요.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두 문자어거든요. CSS. 이 캐스케이딩이란 뜻이 그러니까 덮어 씌워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태그의 CSS가 있으면 이 div의 부모가 HTML이잖아요. 부모라기보다는 조상. 그래서 조상에 적용된 CSS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를 이제 자식의 속성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TML에 적용된 속성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div 태그에 적용된 속성이 덮어 씌우고 그걸 다시 id가 헤더 센터인 태그에 적용된 CSS가 덮어 씌워지고 그래서 이게 자꾸 덮어 씌워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덮어 씌워진다는 속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CSS는 이름 그 자체에 캐스케이딩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부모 또는 조상 태그의 CSS를 내가 덮어 쓴다, 덮어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